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가 발족 이후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60여 말사를 관장하며 금강산 제1가람으로 불렸던 유점사 복원 가치를 살펴보며 교류의 물꼬를 모색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자비행을 이어온 양주 청년사가 올겨울에도 주민들의 월동 준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태고종은 총무원이 자리한 종로구에 이웃을 위한 김장과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조계사 문화아카데미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전통사경부터 싱잉볼 명상요가까지 진정한 쉼과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강화 보문사가 음력 11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하며 BTN 붓다회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주지 선조 스님은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곳이 원각도량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남북불교 문화유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한 남북불교 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가 발족 이후 첫 포럼을 열고 금강산 유점사의 복원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60여 말사를 관장하며 금강산 제1가람으로 불렸던 유점사 복원 가치를 살펴보며 남북 불교 문화 교류의 물꼬를 모색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명산이자 1만 2천 봉, 8만 구암자라고 불릴 정도로 불가의 향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면서 불교 유적이 만연한 금강산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상황.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산하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가 남북불교 교류를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유점사의 역사를 되짚고 복원 의미와 과제를 살피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현재 많은 불교 유적이 남아있는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은 막혀 있고 오늘의 주제인 금강산 유점사도 전쟁의 결과로 파괴되어 틈만 남아 있습니다. 학제적 접근과 중요성을 조명하는 이 자리가 향후 유점사 복원에 대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유점사의 창건부터 근대까지 역사와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이 학예연구사에 따르면 유점사는 금강산 최초의 사찰로 신라시대에 창건돼 조선시대까지 왕실 지원과 함께 사세를 넓혔습니다. 특히 금강산 지역의 불교를 알리는 것은 물론 조선 말에는 영의정 김좌근 등 당시 명사들의 지원도 이어지며 금강산의 영험한 사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 김씨 세도가의 지원까지 역대 왕실의 지원이 유지됐고 그리고 명사들이 참여한 법화회가 이때 이제 활동을 했다. 이제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임진왜란 시에는 유점사에 주석하던 사명당 유정 스님이 승군을 모집한 호국 사찰이었습니다. 의승군을 데리고 결국 이제 평양성을 수복하는데 큰 역할을 이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불교 경론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동국경원과 포교소를 설립하며 금강산 불교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3.5.1 고지전이 벌어진 전투 현장과 근접했던 유점사는 폭격으로 전소됐습니다. 이경순 학예연구사는 금강산 불교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인 유점사를 복원해 한반도 불교 역사를 고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점사 복원의 지정학적 의미와 과제를 살핀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대우 교수도 남북불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점사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탈정치 분야인 한반도의 평화와 종교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고 또는 교두부로서 유점사의 가치를 복원해야 된다.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는 금강산 유점사 복원에 대한 포럼을 시작으로 남북한 불교계의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이 제8기 조계종 장학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유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 공은사주지 원명 스님, 진관사주지 법회 스님 등 총 12명을 장학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진유 스님은 포교와 전법 최일선에서 역할하고 있는
장학위원 스님들을 모시게 돼 기쁘다며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국내외 우수한 스님들에게 장학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묵 스님은 위원 스님들과 힘을 합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종단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 관리 등 종단 우수 확인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도림당 법전대종사 10주기 추모달해제가 어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해인사 방장 대원대종사, 주지 해일스님, 문도대표 원호스님, 원상스님, 선각스님 등이 참석해 법전대종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대표 원호스님은 차디찬 겨울이 온 산천을 휘감고 있지만 이 시간 어느 공간에도 봄이 움츠리고 있다며 오온이 공함을 몸소 보여주신 은사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봉암사 결사를 통해 성철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참선의 길로 들어선 도림당 법전대종사는 조계종 제11대, 12대 종정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12월 법납 73세, 세수 90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이어온 청년사가 올겨울에도 주민들의 월동 준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청년사가 소속된 태고종은 총무원이 자리한 종로구에 이웃을 위한 김장과 이불을 전달했는데요. 이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산자락. 작은 조립식 건물 앞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연탄을 나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뒤 맞이한 따뜻한 날씨 덕분에 봉사자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양주 청년사가 어제 겨울을 맞아 장흥면 일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연탄 1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청년사 회주 상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신도들은 홀몸 어르신 댁을 찾아 함께 봉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절에서 할 수 있는 게 육바람일밖에 없어. 그는 늘 육바람일 생활하듯이 이렇게 불이웃 돕는 것도 육바람일 속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장흥면에 지금 그 어려우신 분들이 이 연탄 한 장 떼면서 가족들하고 아주 포근하게 올해 겨울을 잘 견뎠으면 좋겠고요. 청년사는 연탄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대규모로 김장을 해 마련한 김치 1,200kg, 라면 100상자, 화장지 240개를 장흥면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양주에 자리 잡은 2010년부터 나눔을 시작한 청년사는 이제 매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지역사회에 회향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비롯해 인근 군부대와 양주시 노인회 지원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많이 도움되죠.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죠. 그게. 여러 가지로 등등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이날 오전 청년사의 자비행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종단 차원에서 준비한 월동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김치 100상자와 이불 100채, 지난해에 전달한 덧신 같은 개인 방한용품보다 더 값비싼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전법을 하는데 방편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소외계층한테 좀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나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종단이 그 베푸는 자비심이 좀 이렇게 종로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고종은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노원구 등의 종단 차원의 나눔 행사를 이어가는 한편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별, 교구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올해로 20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조계사 문화아카데미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어 부처님 말씀을 새기는 전통 사경부터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의 파동을 느끼는 싱잉볼 명상 요가까지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마음의 평화를 찾은 시간,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먹을 갈고 빳빳한 붓끝을 적셔
정성스레 한 줄을 긋습니다. 선과 선이 만나 교점을 이루고 여러 공덕을 쌓게 해준다는 관세음보살 백년화수 진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계사 문화 아카데미가 지난달 29일 전통 사경과 싱잉볼 명상요가 원데이 클래스를 마련했습니다. 전통 사경을 좀 더 우리 대중과 가까이 가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원력을 세워서 기도 정진과 함께 전통 사경을 전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조계사 문화 아카데미. 조계사 문화 아카데미는 전통 불교 수행과 현대적 명상 기법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 조계사가 특별히 준비한 원데이 클래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이수자 행호 스님은 전통 사경의 대중화와 부처님 말씀 전파에 대한 원력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불, 강경, 보시, 인욕, 정진, 선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 사경수행법이거든요. 우리 보살님들이 사경 정진을 해서 무념무상 상태에서 자기 법성을 체득할 수 있기를. 수강생들 역시 전통 사경으로 얻는 영적 체험과 일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경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산매에 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사경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부처님 법을 따르게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주의입니다. 저녁에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한 싱잉볼 명상 요가반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퇴근 후 찾은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싱잉볼의 파동을 느끼며 저마다 편안한 자세를 찾아갑니다.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일상에서 축적된 그런 스트레스나 긴장, 고통 같은 것들을 이 장소에서 다 풀어놓고 가시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수강생들은 명상 요가를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어 수업의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요가 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좀 된 것 같고, 네,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조계사 문화 아카데미는 전통 불교 수행과 현대적 명상 기법을 조화롭게 결합해 현대인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가 명상을 비롯해 4일 불화, 서예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은 12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는 2024 연합합창단 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합창제에는 문수사 보리수합창단, 보경사 소나무합창단, 오어사 달빛합창단, 중림사 반야합창단 등 7개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려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지도법사 문수사주지 덕화스님과 보경사주지 탄원스님, 중림사주지 철산스님, 오어사주지 성주스님 등이 합창제에 함께해 활발한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장 덕화스님은 각 사찰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은 포항 불교계의 자랑이라며 천상의 법음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한 곳인 강화 보문사가 음력 11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문사주지 선조 스님은 매 순간 스스로를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곳이 곧 원각 도량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불자들은 수행법을 점검하고 방송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BTN 붓다회 후원에도 동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낙산사,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기도 도량으로 꼽히는 강화 보문사가 지난 일요일 음력 11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나무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며 다시 한 달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해인사 장경각 주련인 원각 도량하처 현금 생사즉시를 인용해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 있을 뿐이라며 일상 수행에 고삐를 죄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수행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운데 꾸준히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천당과 지옥, 순경과 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 순간 스스로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 장소인 원각도량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원각도량이다. 선명상을 비롯해 마음을 밝히는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서도 스님은 부처님의 모습과 공덕을 새기며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부를 추천했습니다. 번거로운 수행법은 따로 찾아다닐 필요는 없이 연불 수행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마음이 활짝 열려. 그러므로 연불이야말로 마음을 밝히는 최고의 법문, 심려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다짐하며 방송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에 힘을 보탰습니다. 참신한 콘텐츠 제작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BTN 붓다회 회원에 동참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이 잘 번창해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불자들은 수행법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국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이 닿을 수 있도록 영상 포교의 활성화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불교 문화 콘텐츠와 청년 포교 발전을 위해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심산 스님은 지난 1일 뮤지컬 시타르타 인도 공연과 대학생 불교연합회 해외봉사 활동 지원금으로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심산 스님은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산 스님은 전국 군법당 불사와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달 28일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과 상금 1,500만 원을 수상해 이날 회양했습니다. 부산 금정산 원광사가 제21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1일차 집을 열고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원광사는 지난 1일 주지 이노 스님, 서지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과 신도 노래자랑 등을 열었습니다. 이노 스님은 앞으로도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더욱 정진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도자기 전시회, 신도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으며 1일차 집 수익금은 어려운 지역 청소년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인천 천태종 황룡사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김장과 백미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황룡사는 지난 1일 이용우 모경종 국회의원,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김장과 백미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전국에서 엄선한 좋은 재료에 정성 가득한 손맛을 더해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 1,000포기는 인천 서구청에 전달돼 지역 장애인과 아동 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회양됐습니다. 한중 불교문화교류협회가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아스타 호텔에서 봉행된 법회는 한중 불교문화교류협회 지도법사 정수 스님과 강봉주 회장, 진건군 주 제주중국 총영사와 제주도의회 강철남, 박두화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건군 총영사는 중국 무비자 정책과 더불어 협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양국 간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봉주 회장은 역사적으로 깊은 양국의 불교 문화를 배우고 상호 교류를 통해 협회가 민간 외교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3대 진달래 명소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대가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장소로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과 여수 흥국사 홍교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기암괴석과 수계 등이 진달래 군락지와 조화를 이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산 정상부에서는 벚나무 군락지와 남해안 다도의 풍경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